네, 안녕하십니까. 전 주식회사 인터엠 대구 영업소장을 맡고 있는 한지훈입니다. 저번 시간에 WRH-M91H 제품에 이어서 이번에 DPX 시리즈 4월 달에 출시한 신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DPX 시리즈 디지털 앰프 소개 영상이라고 여기 뜨죠. 요 영상을 보시면 그 앰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테스트 영상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요 영상까지 보시면 앰프를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인터엠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앰프의 렉 타입 앰프. 디지털 앰프에는 최초에 출시된 게 이제 DPA 라인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DPS, 이번에 신규로 출시된 DPX 하이엔드 디지털 앰프가 출시되었습니다. 그 일전에는 원래 아날로그 앰프가 있었죠. 120W부터 해서 480W까지 인터넷 베스트 셀링 모델이었고 약 30년 정도 판매가 되었는데도 현재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전기 용량이 적게 들고 사이즈가 작고 앰프 용량은 큰 디지털 앰프를 점차적으로 요즘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앰프가 이제 출시된 지는 한 7년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쌓였던 디지털 앰프들에 대한 노하우들을 모아서 이번에 하이엔드급 DPX 라인업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먼저 브로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앰프 사이즈는 3U 사이즈였어요. 아날로그 앰프. 현재 디지털 앰프는 2U 사이즈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출시한 거는 1U 사이즈. 렉 사이즈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모든 장비가 그렇겠지만 작게 만드는 게 어렵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기능까지 추가를 하려면 더 어렵겠죠. 이번에 출시한 DPX 라인업은 이제 기술 집약적 모델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PX 시리즈는 인터넷 베스트 셀링 모델인 DPA 앰프의 장점인 이제 이중화, 우선순위, 리모트 단자를 유지하면서 이제 소비자의 과실까지도 이제 안전 장치가 몇 가지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보호 기능을 탑재한 인터엠의 하이엔드 디지털 PA 앰프입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간 기능이 역전압, 접지 오류, 출력 단력, 과입력, 전압 이상, 앰프 과열 등을 대비해서 사용한 고성능 앰프고 사용자는 오류가 난 현상에 대해서 LED와 부저를 통해 문제 발생 여부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역전압. 스피커와 케이블이 연결된 부위에 AC 전압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 스피커의 케이블이 연결이 되더라도 앰프가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피커 케이블 연결된 부분에 역전압이 발생하게 되면 관리자한테 표시를 해줍니다. 이제 소리로도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접지 오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스피커 선로 부분에 이제 접지가 연결이 돼도 앰프를 보호하고 이제 문제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출력의 단락이라 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제 붙는 건데 이때도 이제 앰프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준다. 알림을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앰프에 입력되는 과입력. 앰프에는 원래 정상적으로는 1V 신호가 입력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만 과한 입력 신호가 됐을 때는 이제 앰프에서 출력되는 것도 굉장히 크게 증폭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앰프 이상 동작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앰프 입력 부분에 대한 리미터 회로를 추가를 해서 이제 앰프를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출력 소리를 입력되는 소리를 어느 정도 리미트 눌러줘서 이제 앰프가 정상적으로 동작되게끔 한다. 그런 기능이 있고 앰프에 인가되는 전원이 이제 저전압이 됐든 과전압이 됐든 과전류가 됐든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앰프에 대해서 보호 회로가 동작이 된다. 그리고 앰프 내부적으로 온도 센서가 있어서 이제 앰프 온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쿨링팬 속도도 제어를 하고 처음부터 앰프가 이제 크게 도는 건 아니겠죠. 쿨링팬이 돌아 시끄럽게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앰프가 출력이 오랫동안 출력을 한다든지 이제 앰프에 이상 동작이 돼서 쇼트가 난다든지 단락이 된다든지 접지가 붙었다든지 했을 때는 과전압이 흐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쿨링팬이 계속 돈다든지 이렇게 해서 열을 식혀주고 그래도 안 되면 앰프의 과열을 보호해서 보호 기능이 동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스피커 회로가 요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여기 이제 접지 선로가 이렇게 같이 붙게 되는 경우에 이 부분을 감지해서 LED와 부저로 상황을 알려줍니다. 역전압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렇게 AC 10V 이상의 전압이 인가될 경우 LED와 부저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제 전면에는 이렇게 이제 입력되는 신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LED가 표시되어 있고요.
뭐 여기 클립이라는 부분은 영어 단어 뜻이 이제 그 자르다, 잘리다 이런 뜻인데 과입력이 되는 부분에는 이제 클립이 뜨면서 이제 소리가 일정 부분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 신호는 이제 어느 정도 경고한다. 이제 입력이 과입력되고 있으니까 이제 입력 게인을 조금 더 낮춰줘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더 과입력이 되는 경우에는 프로텍트 앰프의 보호 회로가 동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이 이제 두 채널인 경우에는 어느 채널에 이제 이상 동작이 됐는지에 대한 LED 표시가 되고요. 전원이 어떤 식으로 인가되고 있는지 표시할 수 있는 LED 등도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고음질 앰프 SMB가 높고 THD 외율이 낮아서 이제 선명하고 섬세한 오디오를 송출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AC로 동작이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0V, 100V, 뭐 한국 같은 경우 220V 전압이 들어가는데, 평상시에는 AC로 동작이 되다가 AC가 차단이 되고 뭐 정전이 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차단이 되는 경우에는 같이 설치되어 있는 DC 배터리에서 앰프가 동작이 되게 됩니다. 이거 일반적인 전관 방송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죠. 그래서 이제 전원 이중화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비상 방송이 송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관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이 특별하게 필요하진 않겠지만, 앰프로 사용을 하는 경우 프리앰프에다가 뭐 여러 가지 소스 장비를 연결해서 앰프로 출력을 주는 경우에 내가 혹여나 안내 방송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방송을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프라이어리티 단자에 오디오를 입력해주면 되겠죠. 이제 그러면 여기에 입력되는 프리앰프 신호들이 끊어지고 여기 우선적으로 입력되는 뭐 안내 방송 멘트라든지 뭐 비상 상황에 대한 그런 신호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장비가 대기 모드일 경우 리모트 단자에 접점이 입력되면 장비의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네, 외부에서 이제 전원 제어를 할 수 있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는 입력되는 신호, 요거는 볼륨 노브, 요거는 앰프가 이제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전원이 어떤 전원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 리얼 패널 쪽은 여기는 AC 전원을 이제 입력하는 단자, 이건 DC 전원 입력 단자. 이제 스피커가 연결되고 혹은 릴레이가 연결되는 아웃풋 출력 단자, 그 리모트 단자, 그리고 앰프 옵션. 요건 제가 좀 이따가 매뉴얼을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앰프에 이제 뭐 세팅 값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 단자입니다.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프라이어리티 단자, 요 프라이어리티 볼륨, 일반 인풋 단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공간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소형 건물, 매장, 뭐 업무용 빌딩, 그리고 대형 건물, 문화센터, 뭐 이렇게 앰프를 요구하는 현장에서는 다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전관 방송의 컨트롤러와 연결되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 호환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학교 사용하셔도 되고요. 뭐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IP에 이제 출시할 장비입니다. IPA 시스템과 연결해서 다양하게 뭐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공간별로 분산 제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MPX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로컬 볼륨 제어를 이렇게 사용도 하게끔 호환도 가능합니다. 뭐 원거리 방송을 하거나 건물 증축에서 통합 제어가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DPX 앰프를 활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공간이나 이런 걸 구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컨트롤러를 쓰냐에 따라서 앰프라는 역할 자체가 소리를 증폭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먼 현장에나 다 사용을 하셔도 보면 되고, 뭐 현장에 맞게끔 용량 선택, 그리고 채널이 내가 어떤 공간에 다양한 음원을 보내고 싶을 때는 다 채널 앰프를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펙을 보시면 일단 현재 출시된 모델은요, 300W 원 채널, 300W 투 채널 더블, 그리고 600W 원 채널, 이렇게 세 가지 모델 출시되어 있고, 외율은 1% 이하, 그리고 SMB는 95dB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전력은 150W, 300W, 600W 출력이 되더라도 소비 전력이 낮죠.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소비 전력이 낮다 보니까 뭐 나중에 배터리로 동작을 이제 DC 용량으로 동작이 될 때 배터리 용량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배터리 용량 계산하는 방법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전력 자체가 낮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도 좀 낮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무게 자체도 이제 인류 사이즈로 많이 작아졌다 보니까 그렇게 렉 구성하실 때도 공간 활용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게 자체도 7.3kg 이렇게 무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존 아날로그에 비하면 굉장히 가벼운 겁니다. 그래서 앰프 무게 자체도 많이 가벼워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DPX 앰프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앰프 옵션 그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그 앰프 옵션이 아까 네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앰프 옵션 세팅 스위치가 있죠. 옵션 세팅 스위치가 있는데 1, 2, 3, 4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보시면 여기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1번은 이제 한국은 100V입니다. 100V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V로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 A 값이 보통 기본적으로 세팅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가고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앰프 레치 선택 스위치. 이게 뭐냐면 앰프가 프로텍터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과입력이 된다든지 순간적으로 이제 과출력이 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스피커의 선로 부분이 살짝 그 쇼트가 난다든지 했을 때 앰프가 프로텍터가 걸릴 수 있는데 순간적인 프로텍터인 경우에는 바로 복구를 해야지 이제 방송이 다시 송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 값은 이제 프로텍터가 발생하고 10에서 15초 이내에 자동으로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드인 거고, 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방송을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앰프는 이제 내가 그 원인을 해결하고 난 뒤에 방송을 할 거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B 모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스 폴트 선택 스위치는 이제 접지 부분이 이제 붙는 부분, 이제 접지를 얼스 폴트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기능을 사용할 건지 미사용할 건지 이 부분도 얼스 폴트가 발생을 하면 보통 프로텍터가 뜰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보호 회로가 있기 때문에 얼스 폴트가 되더라도 인터넷 방송 장비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방송 송출은 가능합니다. 얼스 폴트가 되면서 플러스 부분과 마이너스의 그 전압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가 소리가 조금 이제 깨지기도 하고 디스토션도 걸리기 하지만 뭐 비상 방송 송출하는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게끔 방송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얼스 폴트 기능을 사용하는 게 A 값이고요. 일단은 제조사 입장에서는 얼스 폴트가 발생이 된다면 그 원인을 확인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일단은 A 값은 이제 얼스 폴트 발생 시에는 앰프의 출력은 차단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나는 방송을 내보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B 상태로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B 상태로 놓으면 이제 폴트가 발생이 되더라도 앰프 출력은 정상적으로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얼스 폴트가 발생을 했을 때도 출력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얘가 계속 이제 전류량이나 전압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앰프가 발열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팬이 이제 빨리 돌게 되고 그러면서 앰프가 일정 부분에 대한 과열이 지속돼 버리면 앰프가 보호 회로가 동작이 됩니다. 결국에는 계속 얼스 폴트가 지속이 된다면 앰프가 이제 보호 회로 동작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앰프가 고장이 난다는 말은 아니고요. 뭐 날 수도 있겠지만 앰프 고장이 나는 건 아니라 이제 보호 회로 동작으로 해서 결국은 앰프가 동작이 멈출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얼스 폴트가 발생했을 때는 전면에 LED에는 얼스 폴트가 발생했다고 뜨고 부조도 알림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회로에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체크하신 다음에 그렇게 다시 개선을 시키고 동작을 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DPX 앰프 라인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은 DPX 앰프 라인업은 현재 인타임에서 가지고 있는 디지털 앰프에 대한 기술을 집약해서 만든 하이엔드 디지털 앰프입니다. 사이즈도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어떤 디지털 앰프에 대한 기능도 추가해서 이렇게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장에는 이제 좋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앰프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 제품도 이번 달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대리점 분들께서는 다 안내를 받으셨겠지만 프로모션 기간이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DPX 앰프에 대한 안내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안내 사항이 있다든지 신제품이 출시되면 그렇게 또 다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